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채무 변제기간 5년으로 단축한 중소기업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그 인가 조건도 궁금하고 채무 변제기간에 대해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영상 준비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195조에 의하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채무 변제기간의 원칙입니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변제기를 10년을 넘겨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은 사채를 회생계획상 발행하는 경우가 드물어 10년을 넘겨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장 10년의 채무 변제 기간을 그동안 유지해왔던 이유는 무엇보다 일전에 말씀드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 협상 등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채무자 추정 가용 변제자금, 즉 영업현금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회생 절차를 악용할 수 있어 관행적으로 10년의 회생 계획을 작성하여 왔습니다. 다만 개인 회생 중 담보 채무가 15억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가 10억을 초과하여 일반 회생 절차로 분류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추정 가용소득을 산정하므로 고령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회생 계획을 작성했던 사례는 있었습니다. 제가 회생 조사를 나갔는데 개인 사업하시는 대표님 연세가 70세이셨습니다. 본인은 80세까지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하시지만 누가 봐도 무리가 있어 재판부와 협의하고 75세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연방도산법은 중소기업의 경우 채무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소규모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한 간이 회생 절차 도입 시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제기가 3개월에 1회 이상 도래하는 방식으로 입법 예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 회생 절차의 경우 2018년에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자, 그럼 최초로 5년의 채무 변제 기간으로 인가된 회생 계획안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간이회생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채가 5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으로 회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결의의 특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토목업체인데요. 아무래도 건설회사는 담보자산이 그렇게 많은 경우가 없습니다. 통상 건설공제조합의 투자금이 회생담보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도 거의 건설공제조합의 투자금 같은 성격인데요. 확정된 채무는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금 채권으로 분류돼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2022년도 6월 30일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시 후 이자는 3% 이율을 가지고 이 또한 6월 30일 날 현금으로 변제하고요. 그리고 회생담보권 미발생 구상채권입니다. 미발생 구상채권이란 이제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현재 하자나 손해배상이나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이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변제가 발생할 경우에 상환을 하는 조건입니다. 회생채권자 조회 변제 조건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금융기관 채권이 많이 없네요. 금융기관이 채권이 있으면 아무래도 회생계획기간 5년으로 그렇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0%는 출자 전환하고 20%를 현금 변제하는데 현금 변제할 금액의 5%는 준비년도에 2021년도에 변제하고 40%는 2022년부터 4차년도까지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근등균열 변제합니다. 그리고 잔여 금액인 55%는 제5차년도 2026년도에 최종적으로 변제하게 되면서 채무 변제 기간이 5년으로 계획된 회생 계획안입니다. 자, 보시면 20% 현금 변제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죠. 아무래도 5년이기 때문에 20% 정도로 이제 스케줄을 짠 것 같고요.
통상 10년 정도 하면 요새 추세는 30% 현금 변제 이렇게 좀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채권에 대해서는 현금 상환하지 않고 전액 출자 전환하고 있는데요. 실무상 특수관계인 채권까지 현금 상환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전액 출자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회생채권자 조에서도 미발생 구상채권이 존재합니다. 통상 미발생 구상채권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기 때문에 회생계획 의결할 때는 이의를 제기해서 보통 의결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주제 권리 변경 및 신주 발행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병합 3주를 1주로 병합하고요. 그리고 출자 전환은 전환가액 만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액면가액으로 발행해야 법인세 가사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액면가액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식을 재병합하고 2주를 1주로 재병합합니다. 왜냐면 구주 및 출자 전환 후 자본금이 출자 전환 때문에 규모가 크게 커지기 때문에 자본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자 전환 후에 통상 주식 재병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주주 최종 지분율은 14.01%가 됩니다. 공정현평의 원칙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구주주 최종 지분율은 회생채권자의 현가 변제율보다 낮아야 됩니다. 회생채권자조의 현가 변제율이 20%이기 때문에 현가 변제율이 약 15%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특이하게도 공익채권이 좀 많은데 임금채권이 3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준비년도부터 5차년도인 2026년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채권은 통상 준비년도나 1차년도 말에 변제를 하는데 이렇게 장기간 변제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회생계획안 관계인 집행 결의 전에 법원에 제출을 했을 겁니다. 이상으로 최초로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사례 살펴보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